현관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보인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집의 현관을 그저 신발을 벗고 신는 장소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현관이 바로 당신의 운명 그 자체를 좌우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스크린을 빛낸 스타부터 재계의 거물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의 흥망성쇠를 이 눈으로 직접 지켜봐 왔습니다. 성공하는 분들의 대개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더군요. 네, 그것은 바로 현관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복부의 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어쩐지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관으로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난 귀신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좀처럼 집을 떠나지 않는 법이랍니다. 자,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현관의 위험한 징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무방비하게 받아들이는 현관입니다. 해질녘에 들어오는 그 불타는 듯한 붉은 빛. 아름답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풍수지리의 세계에서 서쪽의 햇빛은 끝을 상징하는 빛으로 여겨집니다. 아침 해가 시작과 생성의 하얀 빛으로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과 달리 서쪽의 해는 쇠퇴와 종혼의 붉은 빛으로 하루를 마감시키지요. 붉은색은 열정의 색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와 다툼, 소모를 연상시키는 위험한 색이기도 하답니다. 그런 쓸쓸하면서도 격렬한 기운을 매일같이 집의 정면에서 계속 쬐고 있다면 집 전체의 활기가 조금씩 깎여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아직 무명이던 시절 재능은 있지만 빛을 보지 못하던 동료 배우 김군의 새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방 현관은 서양이었고 저녁이 되자 핏빛처럼 붉은 햇살이 방 안 깊숙이까지 가차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오디션에서 떨어졌어라며 힘없이 웃는 그의 눈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고 방 전체에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정체감이 감돌고 있었죠. 저는 그 정체의 원인이 현관에서 들어오는 빛에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댁이라면 손님의 발길이 끊기고 일반 가정이라면 가족들의 의욕이 꺾이게 됩니다. 마치 매일 현관에 영업 종료 팻말을 걸어두는 것과 같아서 복의 신께서도 들어오기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서양 현관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발림, 이나 삼배 가리개를 치기만 하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빛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자연 소재의 필터는 쇠퇴의 기운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온화한 빛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현관 앞에 키가 큰 관엽식물을 두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잎이 위를 향해 자라는 식물은 양념의 기운을 북돋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가진 생명력은 서쪽 햇빛의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여 정상적인 기운으로 바꿔주는 방파제가 되어주니까요. 이런 작은 노력 하나로 화월을 복부로 바꿀 수 있답니다. 자, 빛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다음은 현관에 두어서는 안 될 물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배출을 아침까지 내놓는다는 이유로 현관 안팎에 쓰레기 봉투를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쓰레기라는 것은 필요 없어진 것, 즉 과거의 잔해이자 정체된 기운의 덩어리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부패 과정에서 매우 무겁고 탁한 사기재치를 뿜어냅니다. 그런 사기를 품은 물건을 행운의 입구인 현관에 두는 행위는 스스로 집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아서 가난 귀신에게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손짓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아직 젊어 하루하루 생활에 쫓기던 시절 무심코 현관에 쓰레기를 두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날 다음에는 꼭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하거나 인간관계가 꼬이곤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룻밤 정도인데 모아는 마음의 해이가 운기의 해이로 직결되는 것이지요. 과거 강남의 최고급 클럽을 운영하시던 마담께서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얘야, 진짜 인류는 사람이 보지 않는 뒷문이나
화장실을 닦는 법이란다. 쓰레기통이 더러운 가게는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 작은 오점이 품격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신뢰도 운도 모두 잃게 만드는 법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뿜어내는 탁한 파동이 집 전체의 흐름을 막아 좋은 인연이나 기회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잠시 두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밀폐된 깨끗한 용기를 준비하세요.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두지 말고 용기에 넣는 것만으로도 사기가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는 장소도 현관 정면이 아닌 가급적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옮기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밤에 미리 쓰레기를 집 뒤편이나 베란다 등 현관에서 가장 먼 곳으로 옮겨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마음의 틈을 만들지 않는 것, 그 마음가짐 자체가 가난 귀신을 물리치는 강력한 결계가 된답니다. 현관에 쓰레기를 치웠다면 다음은 어지럽게 널려있는 신발입니다. 현관에 놓인 신발은 그 집 주인의 인생의 발걸음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분투하며 여러 장소를 걸어다닌 신발에는 그날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타인에게서 받은 연년까지 붙어 있습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벗어져 있는 현관은 주인의 마음이 어지럽고 자신의 발걸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어차피 내일 또 신을 건데 라며 신발 정리를 귀찮아하는 그 작은 태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존중의 결여로 이어진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신의 발걸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행운의 여신이 도와줄 리가 없지 않겠어요. 어느 국민 대배우의 댁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현관에는 신발이 단 몇 켤레밖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보석처럼 한 켤레 한 켤레가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었고 신발코를 나란히 맞추어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걷는 길이 왜 그토록 눈부시게 빛나는지 그 고요한 현관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집에 들어설 때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도록 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 범절이 아니라 밖에서 묻혀온 부정한 것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기 위한 일종의 정화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신발 밑창의 흙먼지를 털고 방향을 문 쪽으로 가지런히 돌려놓는 이 일련의 행위는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라는 감사와 내일도 건강하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벗은 신발을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솔선수범하여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훌륭한 교육이 됩니다. 매일 그 수고를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이 정돈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정갈해집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일의 판단도 정확해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운기를 끌어당기게 된답니다. 인생은 현관에서부터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과 집이 마주보는 방식에도 실은 큰 의미가 있답니다. 주택 사정에 따라 이웃집 현관과 우리 집 현관이 정면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마주보는 배치도 적지 않을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문충살문 포샤이라 하여 집끼리 서로 노려보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시사철 서로를 노려보고 있으면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집끼리 기운을 부딪히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알력이나 경쟁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는 상대방 집의 기운이 우리 집 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이웃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그런 무의식적인 긴장이 계속되면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복의 신은 다툼이나 긴장 상태를 무엇보다 싫어하시기 때문에 평온하지 않은 기운이 흐르는 집에는 좋은 인연도 금전운도 결코 찾아오려 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의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완화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현관 앞에 가리개 역할을 할 만한 커다란 화분을 하나 두는 겁니다. 식물의 생명력이 부딪히는 살벌한 기운을 흡수하여 부드러운 기운으로 바꿔줍니다. 혹은 현관문에 아름다운 그림을 거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 집에서 오는 기운을 그 아름다운 것으로 일단 받아들인 후 정화하여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지요. 거울을 두는 분도 계시지만 거울은 길을 그대로 튕겨내어 오히려 싸움을 키울 수 있으니 삼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댁에서는 현관 사이에 남천, 난텐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난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심은 남천나무가 세월이 흘러 훌륭한 가림막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전까지 서먹했던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가림막보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평온한 관계를 쌓으려는 배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형태로 나타날 때 나쁜 기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에 공통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매일 아침 현관 쓸기입니다. 청소는 주말에 몰아서 해요. 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현관만큼은 되도록 매일 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관 바닥에 쌓인 모래먼지나 낙엽은 단순한 오염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밖에서부터 들어온 다양한 사기세치와 애군의 덩어리입니다. 오래된 사찰이나 신성한 공간에서 스님이나 관계자들이 매일 아침 경례를 쓰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청소인 동시에 신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의 길을 정돈하기 위한 중요한 의식입니다. 예전에 제가 경주의 오래된 사찰에서 젊은 스님이 무심하게 대나무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모습에 크게 감명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각사각 하는 빗자루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정적 속에서 깨끗하게 쓸린 공간으로부터 공기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것은 청소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공간을 정화하는 수행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현관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을 쓰는 행위는 그날 하루의 행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며 결계를 치는 의식인 것입니다. 청소를 게을리한 현관은 복이 들어오려고 해도 발밑에 쌓인 사기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좋은 운기가 집안을 순환하지 못하고 낡은 기운이 앙금처럼 쌓여 거주자의 심신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예로부터 쓸어낸다는 말에는 애군을 쫓아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바쁜 아침이라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빗자루를 손에 들어보세요. 쓰는 행위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잡념도 함께 쓸려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빗자루는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닙니다. 복을 불러들이는 마법의 지팡이이자 애군을 쫓는 정화의 도구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현관의 특징들, 방치된 서쪽 햇빛, 잠시 놓아둔 쓰레기 봉투, 어지러운 신발, 마주보는 현관, 그리고 쓸지 않은 현관. 이 모든 것에 공통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관심과 태만입니다. 자신이 사는 공간, 특히 기운의 입구인 현관에 대해 아주 작은 존중과 수고를 아끼는 마음. 가난 귀신은 바로 그 수고를 아끼는 나태한 마음에 깃드는 것입니다. 현관을 정돈하는 행위는 단순한 청소나 인테리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관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겠다는 세상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다루고 존중을 표하는 그 아름다운 자세가 맑은 기운을 불러 복의 신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관은 당신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디 그 거울을 매일 닦아 빛나는 미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